Meticulous right now. I'm gonna kick you and make your sheep burn. Ow! Cut it out, Gideon! Bah, bah, what are you gonna do, cry? Hey! You hurt her. Cut it out. 완전 초보 상태에서 하루 1시간씩 60회째 훈련을 하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하고 있는 것은 듣기나 읽기가 아닙니다. 어머니들이 그토록 원하시는 발화 훈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Travis! You don't scare me, Gideon. No, Switch, she is scared. Cry, little baby bunny, cry. I want you to remember this moment next time you think I'll ever be anything more than stupid carrot farming dumb bunny. Oh, you're so bad. Are you okay, Judy? Yeah, I'm okay. Here you go. Oh, you got a ticket! 당혹스러우시죠? 어머님이 알고 계신 엄마표 영어 방식과 너무너무 달라서 영어 교육을 시키실 때 왜 이 훈련부터 시켜야 되는지, 이 과정이 없으면 발화가 왜 힘들어지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언어과학연구소 고문 이재훈입니다. 우리 아이들 6살만 되면 한국말 거의 완벽하게 합니다. 시제도 틀리지 않고 의문문, 부정문, 직접화법, 간접화법, 그 어려운 가정법까지 문법을 가르친 적도 없는데 완벽한 한국어를 구사합니다. 문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문법적으로 완벽한 한국어를 구사할까요? 아이들의 두뇌에 한국어 문법 체계가 이미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두뇌는 문법 체계를 스스로 만듭니다. 우리도 한국말 배우느라고 고생한 적 없잖아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머니 자녀가 말을 배우던 그 날들, 엄마가 하는 말을 아기가 그냥 옆에서 흘려들었던 게 아니라는 거 아세요? 네, 엄마 입을 보면서 오물오물 흉내를 내고 있었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그때 어머니가 한 번 더 말해주고 조금 고쳐주고 그러면 그렇게 불과 2, 3년 만에 우리 아이들은 한국어를 완벽하게 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두뇌에서 일어나는 신비롭고 미스테리한 이 현상입니다. 자극과 반응, 그리고 실시간 피드백에 의한 오류 보정입니다. 이 학습 이론 한 줄의 본질만 깨달으시면 엄마표 영어로 발화에 성공하는 사람이 극히 드문 이유를 이해하시게 됩니다. 감이 오시나요? 자극과 반응, 그리고 실시간 피드백이라는 저 말, 지금 전국의 어머니들이 하고 계신 엄마표 영어의 문제점과 모든 의문들이 풀립니다. 왜 영어가 안 되는 어머니의 엄마표 영어는 무모한 도전이었는지, 저 조건에 맞지 않으면 반응과 피드백이 없는 엄마표 영어는 헛수고입니다. 어머니들이 체감하신 그대로였어요. 맞습니다. 성공하신 분들은 바로 저 조건에 제대로 부합하셨던 분들이죠. 대부분 영어를 잘하셨던 분들이 자극을 주고 아기가 반응을 하면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해주셨던 분들이에요. 물론 일부에서는 유튜브에 그런 얘기들이 있더군요. 나는 전혀 영어를 못했어요. 그 경우는 아주 희귀하지만 아이의 기질이 매우 적극적인 아이인 거예요. 그 아이가 스스로 반응을 하고 스스로 피드백을 스스로 했던 거죠. 그럼 영어에 능숙하지 못한 어머니는 엄마표 영어 시킬 수 없는 거냐고요? 아닙니다. 됩니다. 다만 영어에 능숙하지 못한 분이 엄마표 영어를 하시려면 어머니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영어 실시간 피드백이 불가능하신 어머님들이 엄마표 영어를 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엄마표 영어로 발화에 확실히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어 공부에 대한 상식을 잠시 잊으시고 제 이야기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houting and gesturing입니다. 저게 전부입니다. Shouting, 소리 지르기입니다. Gesturing, 제스처 따라하기입니다. 무엇으로 하는 거냐고요? 영화죠. 미국 만화 영화, 대사가 많고 말이 빠르고
액션과 표정이 과장된 애니메이션 영화라야 합니다. 영화를 틀어놓고 등장인물의 대사와 몸짓과 표정을 똑같이 따라하게 하시는 겁니다. 쉐도잉 앤 제스처링이죠. 영어 자막도 한글 자막도 보여주지 마세요. 그냥 영어 등장인물들의 표정과 제스처에 집중하면서 들리는 모든 소리를 큰 소리로 따라하게만 하시면 됩니다. 물론 헤드폰이 필요합니다. 영어 습득은 저 행위가 핵심이에요. 자극과 반응과 실시간 피드백에 의한 오류 보정하기죠. 영화 한 편을 끝까지 100번만 따라하게 하세요. 구간 반복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영화 한 편을 시작해서 끝까지 전부 보게 하시는 겁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보면서 등장인물들의 표정과 행동과 입모양과 모든 것들을 따라하면서 들리는 말들의 뜻을 유추하는 훈련입니다. 스토리 전개를 통해서 등장인물들이 하는 말의 뜻을 어렴풋이 감을 잡고 100번 반복하면서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또 수정하면서 그러다 보면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우리 아이들이 저절로 알게 됩니다. Next time you think I'll ever be anything more than stupid carrot farming dumb bunny. Oh, you're so bad. Are you okay, Judy? Yeah, I'm okay. Here you go. Oh, you got a ticket! 우리 아이들이 그 어려운 한국말을 저렇게 배운 거예요. 언어의 뜻을 사전적 의미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사전적 의미로 두뇌가 인식한 게 아닙니다. 언어는 그렇게 배우는 게 아니에요. 혼자서 대충 유추하다가 조금씩 정확해지는 겁니다. 우리말 배우던 때하고 똑같이 만드시면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동화책 읽기 엄마표 영어를 하셨던 분들은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깜짝 놀라십니다. 불과 며칠 만에 영어 발성이 또렷해집니다. 그리고 정확해집니다. 빠른 아이들은 100회가 되기 전에 이미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몰래 가서 소리를 없애버리면 그 구간을 표정과 스토리의 전개를 통해서 순간적으로 더빙을 해서 그 자리를 메우는 순발력을 발휘합니다. 영어식 언어 회로가 정착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영화는 스토리 전개와 대사가 아이들이 유추하기 쉬운 일상 언어가 많은 것으로 하셔야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한 편이 끝나면 난이도를 조금 높여서 같은 방식으로 영화 3편이나 4편을 끝내시면 일상 영어는 거의 대부분 알아듣게 됩니다. 당연히 알아들은 것에 대해서 반응의 표현도 하죠. 물론 미국 아이들 6세, 7세 수준의 영어입니다. 문장의 구조가 복잡하지 않고 상황도 심오하지 않은 보통 미국 아이들의 일상 언어입니다. 영어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미국 아이들 6세, 7세 수준의 저 언어 능력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 단계에 진입하면 영어는 성공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영어식 언어 회로가 인스톨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어식 문법 구조가 문법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두뇌의 자리를 잡는 거예요. 거기까지 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고요? 네, 바로 그 다음이 현재 어머니들이 하고 계신 엄마표 영어인 바로 책 읽기, 리딩입니다.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영어 동화책도 보고, 만화도 보고, 소설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다큐도 보고 푹 빠져드는 겁니다. 엄마표 영어가 X단계 없이 책 읽기를 하기 때문에 그 언어의 틀을 찾으려니까 아무것도 맞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말씀드릴게요. 헛수고입니다. 시간 낭비예요. 어머니들 다 지금 경험하고 계시죠? 몇 년째 지금 아무 변화도 없다는 거 아시죠? 그중에 여기저기 소문이 나고 그랬던 애들은 언어 지능이 매우 뛰어난 아이들이거나 아이들의 관심이 뛰어나서 스스로 계속 따라했던 아이들이에요. 그냥 읽었던 아이들이 아니에요. 걔네들은 뭔가 다른, 그러나 그 숫자는 1%도 되질 않아요. 몇 년씩 고생을 해도
엄마표 영어가 아무 효과가 안 나타났어도 또 어머니들이 별로 화도 안 내시고 억울해하지 않으시더군요. 네, 돈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죠. 엄마표 영어는. 좋은 게 그거죠. 그러나 돈보다 더 중요한 걸 아이들은 잃었어요.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시간을 어머니의 판단착오로 어머니가 입소문을 믿으신 그것 때문에 그 아이들이 엄청난 시간이 다 날아갔어요.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시간들이에요. 영원히 바람받지 못한 시간이에요. 지금 깨달음이 오셨나요? 영어 동화책 수천 권 읽어도 그동안 왜 발화가 안 됐는지. 그렇습니다. 글 읽기란 두뇌에 짜여진 언어의 틀이 먼저 만들어져야 돼요. 그 틀의 글자를 봤을 때 그 글자의 도형이 그 틀에 맞춰서 그 글자의 의미를 알아내는 게 바로 글 읽기예요. 언어의 틀이 준비되지 않은 아이에게 리딩은 1000권 아니라 10,000권 읽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읽는 과정에서 발성을 해서 스스로 아주 극히 일부의 아이들이 터득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거는 우연의 일치예요. 행운이에요. 그 행운을 바라보고 그걸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자녀 교육은 눈앞에 분명히 보이는 것만 시도를 하셔야 돼요. 소문 듣고 저희 가면 뭐가 있대 이렇게 하고 밤길을 랜턴도 없이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현재 우리의 엄마표 영어, 엄마표 국어, 엄마표 독서, 엄마표 수학이 모두 그 상태예요. 입소문이죠. 1000권을 읽었다 해도 변화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영어 단어를 소리내서 읽기 연습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할 거예요. 한국말을 전혀 모르는 미국 아이에게 한글 동화책을 1000권을 주고 그걸 읽게 했어요. 걔 한국말 되겠어요? 안 됩니다. 지루해지죠. 내가 뭘 하고 있느냐. 지루하고 답답하고 시간만 아깝다고 느끼죠.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표 영어를 하면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시간이 아깝거든. 그 순서 하나 바뀐 거예요. X단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순서 하나 바뀌었지만 언어 습득의 성과와 결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납니다. 깨달음이 오셨나요? 공감되셨나요? 엄마표 영어가 그동안에 무슨 오류를 범하고 있었기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는지 이제 좀 납득이 되셨을까요? 아직도 믿음이 안 가세요? 어머니가 알고 계신 것 같이 제 이야기가 너무 달라서 제 말이 믿어지시지 않으시죠? 저 단계에 도달만 하면 남은 건 수준의 문제만 남아요. 미국 아이들 6세, 7세 수준의 영어에 그냥 그대로 머물 것이냐, 아니면 우리 아이 또래의 미국 아이들, 우리 아이가 만약에 6학년이라면 미국의 6학년 아이들하고 대등한 그런 수준에 다다를 것이냐. 그건 자녀의 영어에 대한 흥미와 관심도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영어는 3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습득이 됩니다. 첫 번째 단계가 바로 X단계입니다. 언어 회로가 두뇌에 인스톨되는 단계죠. 영어식 언어 회로가 두뇌에 샤우팅 앤 제스처링이라는 트레이닝을 통해서 두뇌가 스스로 머릿속에 언어 회로를 설치를 하죠. 두 번째 X1 단계가 있는데요. 그 X1 단계가 다양한 표현법과 구문을 습득하는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가 X2 단계입니다. 표현이 정교해지고 고도화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영어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면서 점점 수준 높게 발전하는 단계입니다.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전문적으로 이런 문화권에서는 이런 언어는 쓰지 않아 뭐 이런 이야기들 아시죠? 그게 저 X2의 단계예요. 고도화되는 단계죠. 사실 이 단계는 끝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언어가 발전하고 진화하고 더 고급스러워지고 더 지성적으로 된다는 거 아시죠? 중요한 것은 저 첫 번째 단계인 X단계입니다. 이 X단계가 언어 습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이 단계가 없이 다양한 표현법을 먼저 배우고 구문을 배우고 문법 배우고
그 수순을 그렇게 선택을 하면 X단계 없이 그러면 멀리 돌아가는 영어, 엄청난 고생을 하고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되는 영어 공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 기성세대가 해왔던 왜곡된 영어 공부, 지금 대청에서 하고 있는 4세고시, 7세고시 수많은 학원들을 전전하면서 엄청난 시간과 무려 2, 3억의 돈을 투자하는 교육특구 영어가 바로 저 X단계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잘못된 수순으로 영어를 수능시험용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충에서는 영유도 X단계를 하지 않아요. 그냥 선행이라고 하고 있죠. 7세 아이들한테 고등학교 수능 비문학 지문을 영어로 읽게 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남보다 앞서가는 게 중요해서 그런 거예요. 완성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보다 앞서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순서를 맞춰가면 뒤에 가서 앞서게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출발선에서 앞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라톤 할 때 출발선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공부는 마라톤입니다. 100m 달리기가 아니에요. 출발선을 빨리 가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고생합니다. 문제가 생겨요. 후유증이 생겨요. 대청에서 전국의 교육특구에서 옛날식 영어 공부를 했던 학원장님들, 그 유명한 강사들이 자기 경험이 절대선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난 이렇게 공부했어. 그래서 난 영어를 이렇게 잘해. 그거를 그대로 어린이 영어에 대입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게 오늘날의 엄마표 영어고 대청식 영어입니다. 저 X단계가 1차 목표입니다. 1차 목표에 도달에 성공하면 영어는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방법이야말로 언어의 뿌리가 전혀 다른 우리 한국어, 우리 한국의 아이들이 영어를 습득하는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성공 확률이 높은 언어 습득법입니다. 이처럼 언어의 문법 체계가 머릿속에 장착되는 현상을 심리학 용어로 절차기억이라고 부릅니다. 두 발로 걷기, 자전거 중심 잡기, 물에서 뜨기, 독해력과 논리력, 수학 사고력 등 이게 다 절차기억이에요. 남이 가르쳐 줄 수 없는 겁니다. 절차기억은. 다양한 실패 경험과 반복을 통해서 스스로 미세 조정을 하는 거예요. 자극과 반응과 실시간 피드백에 의한 오류 보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스스로 터득하는 거예요. 왜 되는 건지 말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자전거를 내가 어떻게 중심 잡게 됐는지, 어떻게 해서 내가 두 발로 걷게 됐는지, 어떻게 해서 내가 물에서 뜨게 됐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를 하는 절차가 두뇌에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비의식 상태에서 특별히 신경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반사신경처럼 자동으로 작동되는 기억이 바로 저 절차기억입니다. 샤우팅 앤 제스처링이 그 역량을 두뇌에 절차기억화시키는 트레이닝이었던 거예요. 저 엑스트레이닝을 최고의 환경에서 몰입 상태로 시도한 아이들은 미국의 조기 유학을 다녀온 아이처럼 표정과 행동, 제스처, 언어를 쓴 문화 등등 모든 면에서 완벽에 가까운 영어를 구사하는 아이로 성장하게 됩니다. 조기 유학을 가상 체험하거나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 X단계에 도달한 아이들은 X1 단계에서 문법을 아주 간단하게 익힐 수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 문법 때문에 매우 힘들죠. 중학교 가면 우리 한국어가 능숙해진 중학교 때 중학교에서 문법을 배웠다는 거 기억하시나요? 네, 그때 문법 배우는 게 한국어 문법 배우는 게 어려웠나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냥 내가 이래서 내가 두음법칙이 이렇게 썼구나 이런 거예요. 언어가 먼저 되면 그냥 용어 배우기예요. 이런 걸 관계대명사라고 하는구나. 이걸 수동태라고 하고 이걸 능동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법이 어려운 건 X단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고통스럽죠. 문법 10년 해도 마스터 안 됩니다. 투부정사 아무리 해도 그건 쓸 수 없어요. 투부정사를 먼저 쓰고 투부정사라는 게 있다는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육의 큰 딜레마가 저 X단계를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X단계의 존재를 아무도 모르고 계신 거예요. X트레이닝은 영어 습득의 성패를 가르는 급소이기 때문에 저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조금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X트레이닝은 일반 엄마표 영어에 비해서 발화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정확한 데이터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서 5배나 10배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거는 아이들마다 기질의 차이도 있고 환경의 차이도 있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행했냐도 차이가 있어요. 정확하게 하면 10배 이상의 차이를 낼 수 있습니다. 그건 어머니들이 직접 경험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수행 과정이 놀이 같습니다. 제스처링, 샤우팅 앤 제스처링이 서서 춤을 추면서 하면 놀이로 변합니다. 영어 공부가 아닙니다. 책상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 엑스트레이닝은 서서 해야 됩니다. 세부적인 거는 뒤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놀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생스럽지 않아요. 1시간 서 있으면 운동이 될 뿐이에요. 춤도 들고 노래도 들고 재밌죠. 행복해지죠. 공부가 아니죠. 세 번째, 포기하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애들이 저 엑스트레이닝에선 포기하는 애가 없습니다. 처음에 재미없었다가도 하다 보면 영어가 들리기 시작하고 점점 재미있어지고 자기가 발전하는 거 아이들이 신나게 빨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일반 엄마표 영어가 할수록 힘들어지는 것과 달리 저 엑스트레이닝, 마더클럽 영어는 할수록 빨려 들어와요. 할수록 쉬워져요. 전혀 다릅니다. 모든 영역에서 완성도가 완벽해집니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그게 동시에 발달하는 게 아니고 그게 순서라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듣기가 된 다음에 말하기가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읽기가 되고 그 다음에 쓰기가 됩니다. 쓰기는 딕테이션이 아니에요. 거기서 얘기하는 쓰기는 에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창작글을 쓰는 거죠. 다섯 번째, 돈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대충이 영어 저기까지 가는데 2억, 3억 들어요. 저건 돈이 전혀 들지 않아요. 헤드폰 하나만 사주시면 돼요. 영어 스트리밍 비용, 네, 돈 안 듭니다. 영어, 아무나 하는 영어를 배우는데 왜 돈을 들입니까? 대충 아이들이 돈 들이는 건 그냥 단순한 거예요. 딱 하나예요. 학원 가서 돈 들이는 건. X단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간단한 언어 습득의 이론을 전혀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샤우팅 앤 제스처링만 하면 되는 거예요. 1%의 아이들이 성공하고 99%가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예요. 99%의 아이들이 성공합니다. 그리고 저 X2 단계를 철저히 수행시키시면 중학교 내신이나 수능 영어나 토익이나 토플이나 전혀 문제 없습니다. 수억 원 투자해서 미국 조기 유학 다녀온 아이들이나 영유 출신 대충 아이들에 비해서 전혀 부족함 없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말도 아무나 하잖아요. 미국 아이들 영어 아무나 하는 거예요. 순서만 틀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X단계에 대한 깨우침이 있으셔야 돼요. 그게 현지냐 아니냐 전혀 상관없습니다. 미국에 가야 X단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미국 아이들 모여있는 게 미국 영어예요. 어린이한테 영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엑스트레이닝은 단순히 듣고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엄격하게 지켜야 될 수행의 조건이 존재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영화에 일상 언어가 많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중간에 비는 자리가 많으면 안 된다, 말이 빨라야 된다, 대사가 많아야 된다. 그다음에 컴퓨터의 높이는 어때야 되고 거리는 어때야 되고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이 조건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그냥 영화 보면서 따라하래 이렇게 외우는 것처럼 대사를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들은 여러 번 듣고 대사를 외우는 건 줄 알아요. 그건 절차격 훈련이 아니에요. 엑스트레이닝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 조건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어머니들이 여태까지 해오신 엄마표 영어식의 상식으로 그걸 적당히 얼버무려서 수행을 하시면 아이가 헛고생을 할 위험이 많습니다. 엑스트레이닝을 하시려면 저희가 안내드린 수행의 기준을 철저히 지키셔야 아이가 고생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동의가 좀 되시나요? 공감이 좀 되시나요? 그리고 여태까지 실패한 게 왜 실패했는지, 현재 엄마표 영어가 왜 제자리 걸음을 여태 하고 있었는지, 애가 중간에 포기하는지 이제 깨달음이 오셨다면 빨리 엑스트레이닝을 시키시면 됩니다. 어머니가 방법을 정확하게 가이드를 받아서 댁에서 시키셔도 되고요. 언어과학연구소 부설 마더클럽으로 오시면 됩니다. 멤버십 등록을 시키시면 됩니다. 지금 전국의 아이들이 전 마더클럽에서 이 엑스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엑스트레이닝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전 마더클럽에 관심이 있으시고 완벽하게 하시겠다면 더보기란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해오셨던 엄마표 영어를 오늘 제 영상을 다시 보시면서 뒤돌아보시는, 비교하시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